안녕 얘들아. 영화 읽어주는 엄마야. 오늘은 1955년 작품인 이유 없는 반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 제목에서도 눈치챘겠지만 이 영화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로 불리우는 10대들의 이야기야. 대충 줄거리는 이미 다른 고등학교에서 사고를 친 주인공 짐이 사고뭉치라는 오명을 피해서 새로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데 전학간 바로 그 첫날에 일어나는 이야기지. 이 영화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만치 이 영화에서의 그의 역할은 매우 대단하지. 그래서 제임스 딘을 뺀 이유 없는 반항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 아무튼 마치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하나로 단박에 요즘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제임스 딘도 이 영화 하나로 당시대 최고의 청춘 스타로 입지를 굳히지.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 하면 이 영화는 제임스 딘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반세기, 5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청춘의 심볼, 청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더 큰 이유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24살 그대로 영원한 청춘의 심볼이 된 거지. 또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이었던 청바지가 일상복으로 자리를 매김하는데도 이 영화에서 제임스 딘이 입고 나오는 빨간 자켓과 더불어 파란 청바지가 아주 중요한 몫을 했어. 영화의 장면 중에 10대들이 치기 어린 게임으로 나오는 치킨런이라는 장면이 있어. 치킨이란 말은 영어로 닭이지만 슬랭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속어로 겁쟁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치킨런을 번역하면 겁쟁이 경주? 아무튼 게임 참여자인 2명이 각자의 차를 가지고 절벽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다가 차 안에서 먼저 뛰어내리면 겁쟁이가 되는 그런 눈치 게임이야.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10대들이 할 수 있을까 하고 당시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 당연히 그 장면에서도 빨간색 라이드 자켓에 대비되는 파란색 청바지를 입었던 제임스 딘이 생각나는데 하여간 그 장면은 너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일 거야. 그 외에도 이 영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존재하는 젊은이와 나이 든 세대 간의 갈등, 거기다가 나이 어린 10대들의 치기 어린 행동들이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함축되어 있고 영화의 진행도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본다 해도 그다지 지루하지는 않을 거야. 또 영화 속의 배경 대부분이 야외학습을 나갔던 LA 천문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라라랜드 영화 감독도 이 천문대를 매우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채택했다는 건 너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또 세바스찬이 미아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이 영화 제목을 언급하면서 데이트 신청도 하는 등 여기저기 심지어는 배경으로 나오는 벽화의 그림 속에 슬쩍 비춰지는 빨간 자켓의 제임스 딘의 그림까지. 라라랜드라는 영화에 은근하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그만치 이 영화가 꼭 봐야 할 고전 영화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의 반항이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유 있는 반항이야. 특히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 짐은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 자녀들 앞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지. 근데 엄마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안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봐. 나쁘게 말해서 싸움이지 사실은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서로 다른 집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성장해온 두 사람이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매일 웃음꽃만 피겠니?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집안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대화가 안 되면 논쟁이 되고, 논쟁이 안 되면 언쟁, 즉 언어로 하는 전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속담을 쓰셨어. 칼로 물을 베어봐. 칼로 다른 물질을 베었다면 상처가 남겠지만 물은 상처가 안 남아. 그렇듯이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일단 감정이 조절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칼로 물을 벤 것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즉, 말 그대로 싸움이 아닌 의견 조율의 과정이었던 거지. 그러나 이건 성인이 된 부모의 입장이고, 어린 자녀들 눈에는 잠깐의 큰 소리만 오고 가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자주 일어나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짐이 아주 잘 보여주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본다면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언쟁도 하지 말고, 더더욱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 계획이 있다면 이 영화를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자, 여기쯤에서 엄마의 생각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1942년 작품인 흑백 영화 카사블랑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모두들 다음 만날 때까지 다 건강하고 행복하자. 안녕. 빠이.